이어서 또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여러분들이 장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가능하면 이제 집에나 사무실에서 가까운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자주 이렇게 꾸준하게 또 다양하게 찍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보통 이제 기간은 최소한 1년에서 5년, 또 어떤 분들은 이제 5년 이상, 또 한 주제 가지고 평생 이상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비행기 사진을 한 5년 정도 찍어 보니까 더 이상 별로 할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또 사실 비행기 사진은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제가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 감동을 좀 주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하늘을 나는 이런 모습이나 그 다음에 이런 또 모습들, 경동에 있는 모습들, 이게 너무 아름다워서 어느 순간에는 별로 좀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요즘은 더군다나 또 코로나 이것 때문에 비행기 탈 일도 없고, 그래서 이건 이제 그만두게 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제 작업을 할 때 한 3년 정도 해 봤을 때 그때 이제 그걸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내가 마무리가 됐다 싶으면 거기서 끝내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최소한 1년은 찍어보라는 이야기죠. 1년은 찍어보고 이제 한 3년 정도는 해야 어느 정도 좀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좀 다양하게 찍어봐야 된다는 얘기고. 자, 이제 여기서 또 보십시오. 이 주제의 규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면 처음부터 너무 거창한 주제를 정하면 완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저한테 사진 배우신 분 한 분이 이제 주제 작업을 할 때 처음에 이제 자기는 어떤 이태원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의 삶을 자기가 주제로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괜찮겠네, 그럴싸하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막상 거기 가서 주제 작업을 몇 번 해보더니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주제 작업을 할 때는 사실 그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또 방문도 해야 되고 같이 식사도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사진 찍는 모습은 대부분 표면적인 모습만 찍었잖아요. 그죠? 그냥 뭐 지나가는 외국인들 찍거나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제 작업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럴 만한 그 친구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한강시민공원이잖아요. 근데 한강시민공원 이런 공원 시리즈를 한번 해보면은 이건 사람들하고 직접 대면할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죠? 굳이 안 맞춰주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매년 찍어 나가면 되거든요. 다양하게. 그래서 너무 이제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어떤 이제 이런 너무 거창한 주제를 정하면 좀 중간에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좀 이제 작은 자기 주변에서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소 또 좀 더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는 것도 좋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 이것도 그때 이제 이거는 한 1년 이상 중급반이 이제 찍은 그런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떤 지하철 소재로해서 한 1년 동안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진이 어느 정도 이제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돼가지고 그때 하나 이제 작은 전시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중간 정도 범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수도권 지역에 이 전철망이 굉장히 발달해 있잖아요. 그죠?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뭐 사방팔방으로 다 나 있잖아요. 그 심지어 춘천까지도 연결돼 있죠. 저 천안까지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도 지역을 하면 다 커버를 하면서 한 3년 정도 찍으면 어느 정도 웬만큼 찍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철도공사의 저기 메트로 서울 메트로 이제 예 다녔는데 그래서 자기 어떤 직업하고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날이면 이 지하철에 가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꽤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사진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사진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이 사진 마음에 들고 또 이 사진 뭔가 좀 가슴을 찡하게 울리는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죠? 막 비가 내리는데 저 노인분들은 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미지로 보면 아 되게 힘들어하고 있구나. 망원으로 다 찍은 겁니까? 아니요, 그냥 거의 대부분 표준 렌즈를 한 50mm 정도로. 50mm 가까이서 좀 찍게 될 텐데.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 다 50mm 정도 프레임 포맷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에 찍을 때는 50mm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줌 렌즈라 그러면 한 50mm 근처에 맞춰 놓고 보통 이제 표준 렌즈라는 개념은 한 40에서 60mm 정도가 표준 렌즈에 들어가거든요. 초점 그리려 했을 때는. 그래서 대부분 다 가능하면 좀 접근해서 또 아니면 좀 접근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면 약간 크롭해서 최종적으로 보여줄 때는 크롭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봤을 때는 좀 크롭을 한 것 같아요. 그 사진은 85mm에서 뭐 100, 인물은 85에서 한 135mm 정도 그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 뭐 또 이건 약간 광각으로 찍은 것 같고 그죠? 광각으로 찍은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찍은 사진들이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거 전혀 없잖아요. 근데 이걸 한 1년 동안 찍어서 보여준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이 좀 마음에 어떤 그런 울림을 주는 감동을 주는 그런 사진도 얼마든지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 대신 다양한 어떤 시간대, 다양한 어떤 그런 계절, 뭐 이때 만약에 눈이 내린다 그러면 더 좋겠죠, 그죠? 이렇게 눈이 내린다. 올해 또 눈이 많이 내려서 아마 사진 찍기 좋았는데 이건 늦은 오후 시간에 또 찍었다고 할 수 있죠. 이 빛 상태를 보면 빛이 비스듬하게 오후에 또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리고 이제 너무 또 좁은 장소는 이런 일관된 주제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정할 때도 어느 정도 한 중간 정도 범위 이런 걸 정하시는 게 좋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제 초창기에 저도 이제 비행기 사진 이거는 이제 필름으로 다 찍은 사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비행기 사진도 어느 정도 하다가 마무리를 했는데 이 연작으로 표현했을 때 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런 이제 장소에서 비행기도 어떻게 보면 좀 다양한 장소에서 찍을 수 있는데 그렇게 뭐 지역적으로 다양하지는 또 않죠. 좀 한계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절에 따라서 특히 사계절에 따라서 이런 모습들은 다 달라집니다. 배경들이 달라지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프레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어떤 하나의 어떤 기법들 이거는 고속으로 찍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비행기가 딱 정지돼 표현됐잖아요. 이건 살짝 이제 거의 한 비행기를 빨리 나니까 이거를 한 250분의 1초 정도나 120분의 1초로 찍어도 이 살짝 비행기 움직임의 표현이 됩니다. 그죠? 이건 거의 한 30초 가까이. 그러면은 비행기가 좀 빠르면 30초 가까이 이렇게 궤적으로 표현이 되죠. 또 뭐 방향에 따라서도 그렇고. 이건 아까 했죠. 좀 젊은 친구였는데 고양이를 워낙 좋아해서 고양이 사진만 거의 1년 정도 동안 또 찍었더라고요 보니까. 이건 수원에 있는 그 화서시장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러니까 이 사진들은 한 1년 동안 이분들하고 어떤 교감해가면서 찍었으니까 또 잘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찍을 때도 이렇게 특히 이 사진들이 또 삶의 어떤 한 단면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막 비바람이 몰아칠 때 저 비 가림막이 이제 이렇게 쓰러지지 않도록 막 잡고 있는 저런 모습들. 이제 그게 우리가 어떤 스쳐 지나가는 삶의 한 단면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서울 생활이라고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미국 보스턴에서 오랫동안 이제 살다가 한국 서울로 이제 돌아와서 생활을 하면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서울 생활이라는 그런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화려한 어떤 그런 측면을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주 오래되고 낡은 그런 이제 배경이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자기만의 감성으로 찍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곳곳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동네라든지 특히 달동네 같은 데 살펴보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패션은 아주 세련됐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전통과 과거와 현재의 어떤 대비적인 요소. 그러니까 우리가 달동네를 찍더라도 이런 식으로 찍어도 된다는 얘기죠. 오래된 시간과 그다음에 현대성을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이제 표현해도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주제 작업을 해도 되죠. 그죠? 그래서 저기 보면 이제 자기의 작가 노트가 있죠. 나는 주로 도시 생활을 주제로 사진을 찍고 있다. 그죠? 미국 보스턴 외국에서 20년 정도 살고 서울로 돌아왔을 때 서울은 내가 알고 있는 고향이 아니었다. 서울은 20년 동안 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다. 이게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거죠. 내가 알고 있는 익숙한 곳을 찾아 안도했다. 이 말은 이제 20년 전에 자기가 일상적으로 봤던 그 서울 풍경이 자기한테 훨씬 더 편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가 어디야? 서울이야? 라는 이런 반어법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사진을 찍었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앞에 보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의 모습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는 옛날에 20년 전에 이런 모습으로 기억되어 있었으니까 이게 훨씬 더 익숙하고 편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네 개의 어떤 익숙한 서울의 모습, 이게 서울이라고 하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정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울에 우리 다녀보면 곳곳에 이런 게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자, 그 다음에 좀 이제 형식적인 그런 측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이 주제를 잘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대상. 여기서 보면 이게 주 대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진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어떤 그런 내 생각, 이제 일관된 생각 자체를 주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주제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주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주 대상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구성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밀림 속에 방치되어 있는 아주 오래된 이런 이제 주 대상,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부분들은 하나의 어떤 이제 보조 피사체, 보조 대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또 배경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걸 통해서 다양하게 내가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태국에 있는 아유타야 그 유적지인데 이 사진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비슷한 사진이라도.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니까 오래된 시간성도 느낄 수 있죠. 또 그 다음에 지금은 거의 방치되어 있거든요. 폐허처럼 방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근데 이제 사진가들은 대부분 다 남들이 눈길을 잘 안 주는 그런데 많이 이렇게 눈길을 줍니다. 그래야 이제 그 부분만 가지고 자기가 좀 더 독창적으로 좀 구성을 해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보십시오. 이게도 이 사진도 저도 이제 자꾸 보면 볼수록 더 많은 스토리나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주제를 이런 식으로 오래된 시간상 또 어떤 그런 불교가 쇠퇴했다는 거 그런 것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배경 선택도 이렇게 좀 잘하는 게 좋은데 이 배경에 있는 이런 이제 나무 뿌리들 보십시오. 이 나무 뿌리들이 나무 뿌리로만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특히 열대지방에 있는 나무 뿌리들을 잘 보십시오. 거기 보면 정말 다양한 형성들이 보입니다. 그죠? 여기서 보면 뭐 이런 이제 이 사람 다리 같잖아요. 우리가 인삼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 밑에서도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양한 그런 어떤 형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심히 한번 관찰하면서 내가 이렇게 이 사진을 통해서 주제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본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사진 찍으러 가면은 사실은 뭐 그냥 보고 찍기에 급하게 좀 주제를 보고 좀 의미를 새기면서 좀 찍으려면은 한 5분이나 10분 후에 찍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은 그게 습관 안 돼 있으니까. 있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5분이나 10분은 좀 너무 긴 것 같고 네. 한 1분 정도라도 그죠. 우리가 최소한 1, 2분 정도라도. 그리고 그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출사 나가면 좀 비교 천천히 이동하면서 찍을게요. 그죠? 천천히 이렇게. 그래야 충분히 내가 볼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게 교감이잖아요. 그죠? 이 대상. 이런 대상들 보면 좀 마음이 그렇게 기쁜 것만 아니잖아. 짠하잖아. 그죠? 좀 짠하고 어떤 지나간 어떤 시간에 대한 그런 아쉬움. 한때 정말 아유타야 왕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번창했던 그런 왕국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도 우리가 항상 흥망성쇠라는 게 있잖아요. 늘 뭐 흥할 수만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망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걸 이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이 사진도 보십시오. 또 아버지의 땅 찍을 때 아주 좀 강렬한 그런 느낌을 주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도 이제 우리 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물을 찍을 때 그 대상을 그 대상으로만 보여주지 말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제 여기서 제가 죽은 황새를 찍었지만 이건 죽은 황새가 아니라 땅 위에서 농사 짓다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뜻하는 거죠. 아버지의 죽음. 그런 식으로 어떤 치환해서 표현을 해야 이게 사진의 어떤 스토리, 이야기가 더 많이 담긴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사물 그 자체를 이제 사물 그 자체에서 탈피하라 했잖아, 그죠? 대상을 찍었는데 그 대상의 그대로 모습이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로 표현했을 때 더 의미 있는 그런 사진이 된다라는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풍경 사진을 찍거나 내가 개인적인 사진을 찍을 때도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을 찍을 때 효과적으로 표현하려면 이 사진의 어떤 대상이 되는 그런 소재, 그 다음에 특히 이 표현 방법도 참 중요합니다. 이 표현 방법, 그 다음에 이 의미,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어떤 그런 연결고리가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때 우리가 그때 2016년 12월 달이었나요? 그때 이제 하여튼 광화문 광장에서 이런 촛불 행진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빛은 결코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라는 이제 하여튼 그런 게 주제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찍은 사진들을 다 보니까 대부분 다 거의 정지된 사진들을 많이 찍었더라고요. 보니까 정지된. 근데 저는 거기에서 탈피해서 이렇게 저속으로, 그럼 남들하고 차별화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 저속으로 이렇게 뭐 여러분들 다 찍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거의 한 1초, 1.5초 이 정도로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평소에 저속 촬영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거는 쉽게 또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컷만에 되는 건 아니고, 저도 이때도 셔터 속도를 다양하게 해봤었거든요. 뭐 한 5초도 죽고 10초도 죽고 그 다음에 3초도 해봤고 1초도 해봤고 1.5초도 해봤고. 근데 이건 삼각대를 써가지고 한 겁니다. 당연히 삼각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속 촬영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삼각대를 가져가십시오. 그래야 내가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시내에서 밤에 촛불 행진을 한다 그러면 삼각대 무조건 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우리가 감도 아주 6,400이나 많이 적어 높여서 순간적으로 정지된 모습 찍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약간 높은 계단 위에서 내려다 보면서 한 1초나 1.5초, 3초, 이게 이제 셔터 속도가 길면 길어질수록 이 빛의 흐름은 더 길게 또 표현이 되잖아요. 또 그렇게 찍어야 될 경우는 또 그렇게 찍고, 또 짧게 1.5초, 1초로 찍을 때는 이렇게도 찍고,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보면 이 사진도 우연과 필연이 딱 적용이 되는 사진입니다. 저도 우연히 사진을 이런 걸 이제 찍었는데 특히 이 장면에서 이 친구가 마침 이 친구도 스마트폰으로 이 플래시를 터뜨리면서 사진을 찍으리라고는 저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연적으로 찍힌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그 장소에 삼각대 들고 나갔기 때문에 또 필연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사진 촬영을 나가시라. 근데 가능하면 한낮보다는 좀 이제 해가 이렇게 좀 미어 넘어가는 오후 한 서너 시 정도 그때 나가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우리 갔던 지역을 한 번 더 가서 찍으셔도 괜찮고 또 새로운 지역을 가도 괜찮고요. 그래서 쭉 그냥 동네 산책하듯이 한 바퀴 돌면서 찍으면 눈에 보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찍어봤던 그런 이제 이 소위 말하는 구력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경력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또 마음에 드는 사진 찍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주제를 또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받는 그런 이제 보편적인 의미, 그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 우리 인간의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 공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도 이제 1936년에 미국의 사진가 도로시아 랭이라는 사람이 찍은 사진인데요. 이빈자의 어머니라고 그랬죠. 근데 사실 미국 역사를 살펴봐도 미국에서도 저기 유럽에서 뭐 18세기, 17세기, 8세기, 19세기 이때 당시에 유럽에서 많이 건너왔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 초기의 생활 모습을 보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었고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았었고 또 서부 개척 시대 이 1936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세계 이제 1차 세계 대전 이후고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이고 특히 이제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저 아마 유럽에서 온 사람 같고 이 특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고 힘든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진을 찍어보는 이 도로시아 랭이 이런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가 봤을 때도 뭔가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잡잡해지는 그런 느낌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또 이런 모습도 또 아마 특히 이제 좀 기초 부양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힘든 삶을 또 살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걸 또 하면 또 이제 좀 더 주제가 잘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사진도 마찬가지죠. 주제의 효과적인 그런 표현들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사실적인 그런 표현보다는 내가 현장에서 느낀 그런 감정. 그러니까 사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진은 자기 자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결국은 내 마음, 내가 생각하던 어떤 그런 그 당시의 느낌,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잘 표현했느냐,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이건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만 상도동 밤골 마을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밤골 마을을 쭉 이제 비가 내리는 날 이렇게 쭉 걸어가면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건 이제 일반 이제 길거리 벽에다가 사진 전시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사진을 쭉 이제 붙여놓은 그런 장면이 났는데 이건 누가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이 부분은. 저는 실례인 줄 알았어요. 누가 이제 거기 최병윤 작가가 이제 그냥 길거리 사진전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이제 좀 나이 드신 이런 이제 그 뭐 아마 요양병원 같죠, 그죠? 예, 요양병원 네, 누원 이제 어떤 뭐 좀 곧 이제 삶이 어떻게 보면 얼마 남지 않았는 그런 이제 요양병원의 환자분이시고 그걸 이제 찍었는데 그 상황들이 이거는 이제 실제로 그 앞에 피어 있는 꽃이고 좀 늦은 가을날 이게 대비가 되잖아요. 흑백과 그 다음에 이 컬러 이 풍경 이 꽃도 지금 많이 시들어가고
그죠? 그래서 이런 사진들 특히 이때 마침 또 비가 와가지고 이게 빗방울이 또 이렇게 이 사진 쪽에 묻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 사진 저것만 순수하게 사진만 찍으면 작품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밖에 지금 저걸 갖다가 같이 묶어가지고 찍었기 때문에 작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선생 그럴 때 괜찮은 거예요? 예, 예, 남의 사진 찍어가지고 괜찮습니다. 그 지금 밖에 지금 저게 있잖아요. 꽃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남의 작품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복제를 한 거는 안 되고, 네. 예. 근데 그걸 이제 다른 거와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제 이렇게 더해서 또 나만의 방법으로 하는 거는 재창조가 되잖아요. 소위 말 리메이크. 리메이크. 그죠? 가수들 원곡자의 그런 작품들을 리메이크해서 하면 더 좋아하잖아요, 원곡자가. 그죠? 자기 자신의 원곡을 더 띄워주는 거니까. 실제로 사인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제 근데 그걸 있는 그대로만 하면 안 되고 다르게 재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한일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이 해보십시오. 동네 골목 같은 데 가면 뭐 그런 이제 이런 뭐 벽에다가 포스트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예. 그거 하고 그것만 그대로 찍는 것보다는 사람이 지나가거나 뭐 이럴 때 또 이제 또 찍으면 괜찮고요. 이 사진은 제가 봐도 뭔가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어떤 그런 약간 잔잔한 어떤 그 마음의 울림을 준다 그럴까, 그죠?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 사진도 저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 제주도에 있는 방주교회. 예, 거기에 한번 제주도 가신 분들은 다음에 꼭 한번 가보십시오. 일부러 시간 내서라도. 서귀포 쪽에 있습니다. 거기 이제 서귀포에서도 가깝고 서귀포보다는 우리 송악산 쪽 있죠. 송악산 있는 송악산 쪽에서 조금 올라가는 상천리라는 곳이 있거든요. 상천리란 거기에 보면 이 방주교회하고 본태미술관, 그 다음에 이제 포도호텔 이게 있는데 이 세 군데는 꼭 가보십시오. 그러니까 방주교회도 사진 찍기 좋고, 그 다음에 본태박물관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예, 본태박물관이라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 호텔이라고 있는데요. 호텔에 숙박하라는 건 아니고 그 포도 호텔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그 레스토랑이 있는데 레스토랑에서 식사만 한 끼를 하면 그 호텔 출입이 가능하거든요. 가능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다양한 어떤 작은 그런 박물관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박물관, 그 다음에 바람의 박물관, 또 다른 이렇게 또 한 서너 개의 이런 좀 박물관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주 사진 찍기 좋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작품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계절적으로 또 언제 가져오세요? 그다음 봄도 좋죠. 봄, 뭐 여름, 가을, 뭐 겨울 사계절을 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방주교회에서도 많이 찍는데 이쪽은 약간 중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좀 아침에 찍은 거예요? 예, 아침에 가면 안개가 많이 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개가 끼면 에이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사진 찍기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방주교회하고 동태교회? 방주교회하고 본태박물관. 원태? 본태. 네, 네. 본태박물관. 그거는 꼭 메모 넣으십시오. 근데 아침에 가서 저기 1박 2일을 하면 되겠네. 그리고 또 렌트카를 이제 우리가 보통 다 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근처 어디 뭐 제주도는 보통 1시간이면 다 접근이 되잖아요. 숙소가 멀더라도, 그죠? 그래서 뭐 이 근처 송악산 쪽에 이렇게 숙박하시다가 해도 괜찮고요. 또 저기 포도 호텔에 숙박해도 됩니다. 거기도 포도 호텔도 뭐 한 10몇만 원이면 1박 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그럼 그 3개는 다 연결돼 있으면 붙어 있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제 이 포도 호텔은 제가 생각해도 만약에 안개가 안 끼면 매지가오 때 찍으면 참 좋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매지가오 때. 저녁 때 찍고 오다가 아침에 가고 그러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저녁에 교회에 불빛이 또 들어올 테고. 최소한 저렇게 한번 잡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저기 저
선생님 모시고 이렇게 가서 지도를 받으면서 찍어야지. 그냥 가서 무턱 대고 그냥 찍으면은 아 그럼 의미가 없어요. 안에 호박 떨어지면 폭하면 호박 떨어지지 않은 거지 한마디 얘기하면 다 되는 거지. 그걸 아이고 참. 아니 호박 떨어지면 폭하면 호박 떨어지는구나 그러는 거지. 네네.